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영석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같이 공부할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 질량 용수철 시스템에 대한 그 자유 운동에 대한 모델링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했으니까요.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링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얘네들은 2-4가 되고 2-4가 되고 걔네들 뭐가 되냐면 질량 용수철. 질량 용수철 시스템의 자유진동 모델링을 뜻합니다. 자유진동의 모델링을 뜻합니다. 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뭐부터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냐면요. 그럼 얘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용수철에 관한 걔네들의 그 내용들을 좀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이제 그거에 대한 모델링 한번 해볼 거고, 걔네들 용수철이 어떠한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볼 거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이 또 어떠한 운동을 했을 때 그 종류들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는지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맨 처음에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이게 상미분 방정식의 꼬락선이 어떤 꼬락선이죠? 이런 꼬락선입니다. 이게 상미분 방정식의 꼬락선이는 이게 상미분 방정식은 이런 꼬락선의 그 식으로 알고 있는 건데요. 그 식은 AY2', AY의 2' 플러스 B의 Y' 플러스 C의 Y 값은 0이라고 주고요. 0이 아니고 걔네들 GT라는 식으로 준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 방정식에 따라서 선형인지 비선형인지가 결정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용수철에 관한 그 운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표시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용수철 운동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봅시다. 그 진동하고 있는 그 용수철에서 이제 물체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영어로 쓰게 되면 이겁니다. motion of mass, 그 다음에 on vibrating string입니다. 한마디로 진동하고 있는 그 스프링 안에서의 물체의 그 운동을 한번 보고 싶은 건데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할게요. 그럼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떠한 천장에다 용수철을 매달았는데요. 그럼 용수철을 매달았을 때 일반적인 용수철 있잖아요. 일반적인 용수철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일반적인 그 용수철일 때 그 용수철의 첫 번째 갔던 그 일반적인 그 길이 있잖아요. 용수철의 길이를 L로 이렇게 잡아보고 합시다. 용수철의 길이를 L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거기다가 어떠한 물체를 쫙 집어넣게 되면 얘네가 쭉 내려가게 되는 그 길이가 있겠죠. 그 용수철을 쭉 넣게 되면 어떠한 것을 물체에 달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그 늘어나는 그 위치에서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존재하겠죠. 어떤 물체가 존재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을 보시면 여기서 쭉 연결했을 때 여기서 있는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에 있는 여기까지 길이 있죠. 여기까지 길이 어디까지냐면 여기 있는 끝에까지 있는 길이죠. 이 길이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L이라는 길이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L이라는 길이로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용수철을 제가 이제 힘을 줘가지고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용수철을 좀 더 내렸을 때, 힘을 줘서 내렸을 때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어느 있는 지점에서 용수철 이렇게 그 물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그 전체의 길이는 우리가 L이라는 거 알고 있죠? 스몰 L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는 우리 전체의 길이는 뭐죠? L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주어지는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 뭐라고 잡냐면 우리가 U의 T라고 잡아보도록 합시다. U의 T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번 먼저 정리해 볼 거고, 그다음에 걔네들 가지고 이제 미분 방정식 식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를 볼 건데요. 맨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뭐를 볼 거냐면 용수철만이 갖고 있는 뭐가 있죠? 탄성력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용수철은 제가 당겼을 때 당겨지고 있는 그 상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죠. 그걸 탄성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탄성력, 즉 용수철이 여기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힘을 우리가 탄성력을 F의 S라고 잡고요. 그 값은 마이너스 K하고 그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만큼의 비율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이 떨어지는 밑에 내려가는 뭐가 있죠? 중력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중력은 F의 G라고 잡고요. 그 중력은 뭐가 되죠? 그렇죠. 물체에다가 중력과 속도인 G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물체의 중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서 G의 값은 뭐가 되고요? 9.8의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하나씩 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요.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UT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UT. U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걔네들의 물체를 떨어졌을 때 걔네들이 균형 잡게 되는 그 위치가 되는 거죠. 딱 떨어져서 흔들린 다음에 나중에 흔들어 딱 멈춰지는 그 위치, 균형되는 위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간 T에서의 균형 잡힌 곳의 위치입니다. 균형 잡힌 곳의 위치. 현재 위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법칙을 쓸 거냐면 뉴턴 법칙을 쓸 거거든요. 일명 그 뉴턴스 로. 뉴턴 법칙은 어떠한 뉴턴 법칙을 가지고 이걸 문제를 풀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뉴턴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질량하고 가속도를 곱해야지만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뉴턴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의 T, 그 F의 T라고 하는 것을 뭐를 의미하냐면 걔네들 질량하고 얘네들이 그 한마디로 이 밑으로 끌어다니는 그 F의 힘을 뜻하는 건데요. 그 F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걔네들 갖고 있는 질량하고 뭐를 곱하는 거냐면 얘네들의 가속도인데 가속도는 위치를 몇 번 미분하면 2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죠. 얘네들 U의 2'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턴의 법칙이거든요. 그 뉴턴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결정할 거거든요. 얘네들은 참고사항입니다. 뉴턴 법칙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또 쓰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1번은 이겁니다. 1번은 우리가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뉴턴 법칙에 의해서 F의 G의 값은 뭐가 되냐면 물체에다가 중력과 속도인 G를 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탄성력 있죠? 탄성력? 아까 탄성력은 밑을 올라가고자 하는 그 성질이죠. 그 F의 S라고 얘기했는데 그 탄성력은 마이너스 어떻게 하냐면 K에다가 그러니까 그 탄성력이 갖고 있는 상수를 뜻하는 거고 그 늘어나는 길이는 뭐가 있죠? L하고 U 두 개가 같이 늘어났죠. 그냥 L 플러스 U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L 플러스 U. 맞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일명 영어로 쓰게 되면 댐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댐핑 포인트. 댐핑 포스라고 얘기하는 감쇄력이라고 있다면 감쇄력은 걔네들이 그 탄성력이 늘어났을 때 줄어드는 그 감쇄력을 뜻하는데 그 감쇄력은 뭐를 뜻하냐면 감쇄력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그 F의 일반적인 그 D라는 걸 쓸 건데 F의 D라는 걸 쓸 건데 그 D라는 것을 똑같이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R에다가 얘는 U'의 T인 것에 의해서 감쇄율을 결정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아니고 뭐에 이제 비례하는 거죠? 속도에 비례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네 번째는 우리 어떻게 그럼 네 번째는 큰 FT라고 하는 큰 FT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 압력을 뜻합니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은 어떤 거냐면 이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평행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기에 우리 갖고 있는 mg라고 하는 그 중력하고 이 L만큼 올라가고 하는 그 탄성력 있죠. 그 탄성력. 그 마이너스 K의 L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어떻게 평행에 이룬다는 뜻을 뜻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려간 만큼 얘네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힘이 평행이 됐을 때 우리가 균형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미분 방정식의 꼴을 만들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위에다 쓰기면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의 U'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물체에 대한 그 중력이죠. 중력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mg 중력과 속도를 갖고 있는 mg에서 빼기 뭐 할 거냐면 탄성력을 빼실 거고요. L 플러스 U라고 하는 탄성력을 빼실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하죠? L 플러스 U라는 것을 뺄 거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감쇄력, 댐핑 포인트를 어떻게 하죠?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R에다가 U', 아래에 U' 불어주고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는 그 힘이 뭐죠? 외부 압력이 포함되죠. 그 외부 압력에 F까지 더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걔네들의 식을 완성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우리가 mg하고 KL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mg하고 K를 지울 수 있고요. 걔네를 모두 한쪽에 몰아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을 완성할 수 있냐면요. M의 U의 2', M의 U', 그 다음에 플러스 R의 U의 프라임,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냐면 K의 U라는 값이 뭐로? F라고 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미분 방정식의 고락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U의 제로 값은 이제 뭐 U0가 될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면 U''의 제로인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기 때문에 V 제로의 값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에 있는 어떤 그 진동하고 있는 그 운동에 관한 그 용수철 운동에 대한 그 방정식을
뉴턴 법칙을 적용해서 어떤 방정식, 얘처럼 미분 방정식 골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있는 성질이 되는 거죠. 근데 봤더니 여기는 f에 관한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f에 관한 식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 꼴로 주어질 건데요. 얘를 지우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정리를 좀 해서 먼저 좀 써드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갖다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식을 만드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